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셨죠? 네. 토론은 합니까? 언제 잡혔습니까? 27일 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것도 또 아니다. 저 국민의힘에서는 30일로 했잖아요, 또. 그래. 날짜야 뭐 27일 수도 있고 28일 수도 있고 설 가까이에 사람들 가족끼리 모여 있을 때 하면 더 좋잖아요. 27일은 바쁠 텐데. 김희숙님께서 명절 연휴에 방송하면 정치적으로 이견 있는 형제들끼리 집안 싸움 납니다. 이런 얘기도 그것도 합니다. 감안해야겠네. 아, 그러네요. 감안해야겠네. 그런 거죠. 지난번에 여야가 설 연휴 전에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설 연휴 전에 어떤 의미냐면 그렇죠. 여야의 후보가 토론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주고 나는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걸 알려주고 설 연휴 기간에 평가를 하는 거죠, 가족들이. 설날 밥상에서. 그러면 밥상에서 올려줘야 되는 거지.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그게? 아니요, 27일로 합의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예, 방송 예. 3사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 국민의힘에서 아니다, 31일이 더 좋다. 그렇죠. 31일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지금 지역들 많이 선대위 발대식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경남했고 지금 서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딱 하루가 완전히 묶이는 셈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31일은 이제 그때 설 연휴니까 연휴 시작하니까 어디 다닐 수도 없고 그러면 정말 또 설 연휴 전날이에요, 사실 그게. 네. 예. 날짜는 뭐 이제 그러니까 그건 뭐 날짜 문제죠. 날짜 문제. 보통 저도 이제 방송국에 있었지 예, 않았습니까? 이제 그 협의가 들어오면 방송사에서 그 편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복잡해요. 예. 그래서 날짜를 방송 3사가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정을 조율을 하면 이제 여야의 그 협상단하고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27일로 아마 정해졌던 것 같아요. 설 연휴 전에 하자. 네. 설 연휴 전에 하자라고 여야가 워낙 협의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27일로 먼저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뭐 상관없다고 했는데 국힘당에서 27일이 좀 어렵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당이라 부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31일이면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설 연휴 중간입니다. 아무튼 토론은 열리는 거죠. 시청률이 그때 안 더 높겠습니까? 왜냐하면은 27일은 평일이고 네. 설 연휴 전에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몇 시에 한다 그런 거죠 지금? 아직 그것도 안 그 돼요. 시간도 시간도 아마 27일은 10시에서 12시 정도로 하자 이렇게 지상파 얘기했던 건 방송으로서는 2시간 정도. 네. 그 프라임 타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나 뭐 오후 시간 이렇게 할 텐데 그 시청률이 그 시간대가 그게 많이 높지 않거든요. 밤에 하는 게 좋죠. 토론은 밤 그럼요. 10시에서 그렇다면은 2시까지. 설 편성이 되는 오히려 설 특집 편성이 되는 31일이 최적인 것 같은데. 그래요. 몇 시간 좋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뭐 시청률 높은 시간대가 좋죠. 그런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10시는 너무 늦다. 밤 10시? 예, 6시에서 9시 사이 그러니까. 하자는 입장. 예. 근데 보통 그 열심히 방송사에 다 토론들이 있잖아요. 네. 100분 토론이 됐든 심야 토론이 됐든 토론을 왜 늦은 시간에 하겠습니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든다는 우리가 거니까. 이제 토론 잘하는 거 저는 뭐 보여주려고. 그런데 오늘 그 이재명 후보님 그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뭐 다 받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네. 그래요. 그럼 실무직 정해지겠죠. 뭐. 국민의힘. 네. 국민의힘에서도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면 네.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딱 아주 그냥 그럼 광폭 행보를 하셔서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시청률 높은 시간대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 참 재밌어요. 근데 네. 정치권은 회의를 하겠다고 막 회의를 계속 하잖아요. 회의를 하자는 아니, 회의를. 그러면 토론을 항상 하자는 그 얘기를 토론을. 하잖아요. 여야가 회의를 하면 상당히 회의에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엄청 회의적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약속된 날에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번 토론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근데 그 설 밥상에 토론 안 지켰다 그러면 그게 큰 이슈가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럴 리 있습니까? 네. 네.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인데 네. 국회에 계실 때 그 얘기를 해가지고 왜 국회는 안 돌아갑니까? 왜 정치인들은 이 합의를 못합니까? 아니 국회가 일하는 데였습니까? 싸우는 데였어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911님께서 31일 양자토론 절대 반대합니다. 연휴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요. 이번 연휴는 대선 이제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설 연휴 전에 폭탄 터뜨려 놓고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영규님께서 토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국민들은 설 연휴 전에 보기 편합니다. 얘기했고요. 우리나라 대선이 이제 언제 했냐면
우리 대선 일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는 네. 뭐 12월 19일, 17일 뭐 이때 열렸고요. 지난 대선은 5월 9일 날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3월 9일이니까 설 연휴를 끼고서 대선을 치르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명절 앞에. 명절 앞에 끼고 대선을 치르는 게 이번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설 전에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네. 되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설 연휴 전이라는 것이 토론에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때 뭐 서로 악쓰고 싸우고 그런 것보다 누가 정말 어젓하게 예. 진지하게 하느냐 이게 오히려 득점 요인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설 연휴 전이라는 것도 토론 분위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507님께서 27일 9시부터 월드컵 지역 예선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27. 그것도 변수네요. 그것도 변수네요. 7733님. 더 큰 변수가 있었네요. 예. 대선 토론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제발 두 사람 모두 형수 이야기, 부인 이야기, 비방 말고 정책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사람 머리 맞대고 1라운드 복싱하고 토론하든지 제발 비방은 그만 해주세요. 대통령이 된다고 나와서 격에 맞게 해주세요. 격에 맞는 정책 토론, 비전 토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여야의 이제 각 미디어 팀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협의를 할 거고 특히 방송사 그렇죠. TV 토론팀에서는 네. 정책 관련된 부분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그렇죠. 예. 아마 그렇게 하겠죠. 토론 주제자가 네. 토론 그 사회자가 이제 많이 이끌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박승준 의원 바쁘시겠어요. 방송 토론 출신이니까 준비하시죠? 토론 준비를. 저는 그쪽 팀에 있지 않고요. 네. 경선할 때는 같이 제가 했었는데 네. 지금은 따로 이제 미디어 팀이 있어서 네. 박주민 의원이 이제 특위위원장이어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반기문 총장이나 또 김황식 총리 서울시장 네. 할 때 이게 보면은 방송 토론이라는 게 후보자한테는 큰 이게 이제 그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겠죠. 예. 왜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 출신 하는가 봤더니 방송 출신도 역시 방송 토론 준비를 잘 해주니까 그때 참 네. 후보들한테 큰 신임을 얻는 중요한 계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특히 이제 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준비를 많이 하지만 토론장에 들어갔을 경우는 후보 본인의 몫이거든요. 그러니까요. 후보가 다 해야 되는 거고. 근데 TV 토론을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이나 이제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시청자들이 바라볼 때 보통 내용보다는 태도를 많이 맞습니다.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말 끊고. 얼만큼 진지하게 이 토론에 대해서 임하고 맞습니다. 또 국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번에는 좀 토론에 대한 내용도 집중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왜 맞습니다. 그러냐면 과거에는 토론이 양자 토론이 사실 없었거든요. 없었죠. 예. 양자 토론이 처음 도입되는 게 이번 대선인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양자 토론입니다. 도망갈 곳도 구멍이 없어요. 없죠. 네. 도망갈 것이 없죠. 김종현님께서 윤석열 후보 이번 토론에서 공약 읽기만 해도 90점은 먹고 갑니다. 얘기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KBS 출신 황상무 전 앵커가 토론 코치 많이 하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한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 팀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아마 방송 출신들이 역시 이게 방송이라는 게 토론이라는 게 룰이 있거든요. 무제한하는 게 아니라 보면 지난번에 뭐 40분씩 쓰게 한다든가 한 질문당 이게 있거나 아니면 반박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룰을 잘 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역할을 하실 겁니다. 박성준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민주당이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그 앵커님이 얘기하신 네네. 것처럼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토론의 이제 룰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TV 토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약속대로 냈단 말이에요. 약속 정해진 룰에 의해서 몇 분 몇 초. 뭐 1분이 1분, 2분이 2분. 그리고 그다음에 상대 질문에 대한 것들이 딱 정해져 있고 그랬는데 사실 양자 토론에 이번 어떤 형식이 도입될지 모르겠는데 자유 토론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토론의 장을 만들어야 진정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들이 각 당 의원들이 열심히 하겠죠. 그런데 예, 민주당 얘기해 주십시오. 뭔 얘기입니까? 국민의힘 경선에서 토론만 열리면 TV 토론만 열리면 홍준표 후보한테 윤석열 후보는 KO 당할 거다. 한 방에 갈 거다. 그랬는데요. 네. TV 토론이 열리자마자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봤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론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국민의힘의 토론은 사자 토론 내지 육자 토론이지 않았습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약속 대련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번에는 양자 토론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양자 토론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거고 거기에 룰이 있다고 하면 자유 토론이라는 룰을 넣었을 경우에 이제 후보 간에 정말로 어떤 분이 준비된 후보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 앵커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 제가 이해한 게 뭐냐면 룰 자체가 바뀌었다.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보면은 제가 특파원 때 보니까 이런 걸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랑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싶습니까? 그게 굉장히 똑똑한 당시에 빌 클린턴 부통령이 누구였죠? 그 기후 운동 하시던 분. 엘고가 뭐 아주 그 말도 잘하고 똑똑했거든요. 그렇죠. 예. 조지 부시는 돌아온 탕아 비슷해가지고 네. 말도 잘 모르고 뭐 범벅거린 것 같고 해서 그렇죠. 그랬는데 사람들을 물어보면 뜻밖의 조지 부시랑 저녁을 먹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 뭐 이런 미국 큰 매체에서 한번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게 뭐냐니까 호감도. 네. 특히나 이제 설 연휴 첫날 밤에 된다고 한다면은 가족끼리 저 호감도 같은 걸 하고 그래서 정책의 진지성 또 정책을 경청하거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대통령이 만물박사가 되어서 모든 것을 축적하는 그런 AI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그 문제를 바라보는 진지한 시선이라든가 또 그걸 포용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할 텐데 그날은 특히 이제 설 연휴 가족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할 것 생각하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전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때 1대1 토론을 했는데 그때 제가 민주당 관계자한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때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노무현 후보 말 잘하지 않습니까? 져주세요 그랬대요. 정몽준 후보한테 져주시고 말씀 많이 들어주시라고. 그래서 그날 토론은 정몽준 후보가 일방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정몽준 후보 캠프는 이겼다고 했는데 여론조사는 노무현 후보가 앞선 걸로 나왔죠. 말하자면 그런 토론의 미묘한 점이 있어서 잘 반영해야 될 겁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미국 대선 토론했을 경우 이제 태도를 되게 중요시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성향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보면 이제 문민 통치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적 능력이라든가 그 능력에 대한 것들을 되게 우유를 여겨요. 그래서 TV 토론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권자의 판단이라고 할 경우는 상당히 냉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권자 심리와 한국의 유권자 심리는 전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양자 토론 제가 얘기했듯이 진정으로 누가 더 실력 있고 준비가 된 후보인지에 대한 판가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후보와 저녁을 먹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와 먹고 싶습니까? 참 그렇죠. 이것은 또 그 인상을 정해주는 중요한 토론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최영두 의원님이 윤석열 후보가 저녁을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녁을 좀 몇 번 먹었는데요. 편안합니다. 네. 아주 얘기를 잘 들어주는 분이고 네. 그거는 저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통적인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님하고 저녁 먹었던 분들은 참 편안하고 소탈하다는 것을. 그런데 왜 가족들한테 그렇게 난폭한 욕설을 하셨을까? 최영두 의원님 뒤끝이 안 좋으셔요. 항상. 7617 여기서 그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7617님께서 저녁 시간대는 피해야 합니다. 저녁 시간대 안 하면 언제 해요? 밥상머리에서 숟가락이 날아다니거든요. 맞아요. 조심해야지 맞습니다. 아무튼 시청률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관심은 집중됐었는데 자 시청률 엄청나게 나왔던 김건희 7시간 통화 내용 공개 이 공개가 된 이후에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정도 의원님. 그 어느 이제 방송인이 총평을 했지 않습니까? 태산명동 서일필 태산을 움직일 것처럼 떠들썩하더니 쥐 한 마리였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뭐 저희들로서는 우선 이 사태가 아주 굉장히 불행한 사태라 생각을 합니다. 사적 통화 내용을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도 했지만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쟤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전에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대화 내용을 녹음해가지고 그걸 언론에 공개한 행위를 가지고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거 미국에서는 불법이다. 아이폰이 안 된 이유다.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선에 사적 통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또 하나 두 번째는 그게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하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상파 국민의 공적 재산인 전파를 이용하는 데서 그렇게 선거에 특정한 후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해도 되느냐라는 그런 중요한 쟁점이 있었는데 오히려 국민 여론은 좀 냉정하더라 이런 게 저희들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태산명동 뭐 서일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역사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뭐냐면 나비의 조그만 몸짓이 태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이미지는 단순한 하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의 긴 축적된 시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저는 김건희 씨의 7시간 관련된 이제 보도를 보고 이제 검증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는 누구도 잘 몰랐던 베일에 가려진 후보였단 말이에요. 네. 한꺼풀 벗겨지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감히 말씀드리는 건 김건희 씨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관련된 보도가 나오니까 이거는 보통 뭐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것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언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말들에 대한 언론의 또 다른 검증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김건희 씨가 육성으로 나왔던 내용들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그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검증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그래서 이 유튜브 저 취재했던 것이 실제로 기자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매체가 이 미디어가 했던 게 뭐냐면 이른바 줄리니 뭐니 동거설이니 이거 했던 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네. 응징 취재를 계속하고 응징 방송을 지금껏 해오던 그렇죠. 그렇죠. 지금 얘기한 것은 열린공감 TV고요. 뭐 둘이 이제 같이 공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같이 방송 내용으로서 공모를 하고 했다는 건데 글쎄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했는데 뭐 우선에 그 대목들 같은 경우에 참 그것도 여성에 대한 굉장히 모욕적인 그걸 무슨 방송이라고 했는 것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사생활이라는 거 우리 사적으로 대화한다는 거는 참 그거는 그 분위기 그리고 이게 지금 뭐 기자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다지만 보면은 나중에는 거의 정보원 또는 조력자를 자처를 합니다. 이분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누님 동생처럼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신뢰관계를 이제 일부러 만들고 또 가짜 기사도 쓰고 뭐 이랬다는 것인데 참 이게 정상적인 행위냐. 이게 정말 이런 사적 통화를 그렇게 미끼를 던져서 이렇게 해서 그게 정상이 그게 국민들의 판단이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과거에 이제 레거시 미디어도 있고 새로운 뉴 미디어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언론 접근법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또 취재 방식들이 나오는 건데 김건희 씨도 필요에 의해서 그 기자랑 얘기를 한 거겠죠. 네. 왜 그러냐면 필요치 않았다고 하면 얘기를 안 하는 거고 또 기자 입장에서는 또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이제 접근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서로 이제 의견이 소통이 되는 가운데 정치적 현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 후보가 지금에 있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고 김건희 씨가 과연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시청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가 됐다. 이렇게 좀 접근할 사적 필요가 있는 대화라는 거죠. 측면이 중요한 네. 것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사실 후보 부인끼리 공개 토론도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거는 최영도 의원님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사실 후보로 뽑는 이야기고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게 상당히 그 이제 취재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취재윤리. 지난번에 사실은 이른바 검언유착인가 뭐 있었죠. 검언유착 그 뭐죠? 네네. 뭐 채널A 기자였던 네. 것이 그건 이제 저 구속된 사람 범죄 어떤 그 피의자였죠. 피고인이었 그 구속된 사람이었죠. 그 사람 찾아가서 당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해주겠다라고 하죠. 그게 정상적인 취재입니까? 그 사람 그것 때문에 구속된 나중에는 무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지금 이제 그런 식의 취재가 가능하냐. 근데 뭐 그걸 취재의 윤리를 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그건 변론입니다. 변론이고 네. 어쨌거나 굉장히 사적 대화인데 사적 대화에서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말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건 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드려보면 예. 최 의원님 참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 이제 정치인이나 공인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최 의원도 취재를 하셨잖아요. 공사의 영역이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공인이 됐을 경우에 모든 취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인 간의 어떤 대화 내용이 됐든 사인 간의 어떤 만남 자체도 공인이 된 순간,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가 된 순간에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된 순간에 이미 이제 사적 영역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공적 영역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것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법원에서도 그래서 공익적 목적 얘기하면서 저기 허락했지 않습니까, 방송을. 그런데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최영도 의원님. 예. 자,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공개했다. 그러면은 MBC가 이재명의 욕설 파일도 틀어야 된다. 틀어야 됩니까? 틀어야 되죠. 틀어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같은 논리라면은 자, 그 욕설 파일이 욕설했다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그 터지는 분노 우리가 나도 다 듣진 않았지만 아니요. 띠 틀어야 됩니까? 그 왜 안 틉니까? 그러면 그거야말로 인성과 이 지도자 될 사람의 인성, 그 배우자 될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고 거기서 불가차를 내고 근데 이런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대통령이 아니 왜 원전 그 합니까? 한마디로 장관이 움직이고 뭐 원전 폐기결정이 이루어지고 뭐 해서 뭐 엄청난 나중에 감사원 감사까지 이제 감추려고 하는 일이 났던데 대통령이 그렇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성질 부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해야죠. 그 최영도 의원님 민주주의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왜 민주주의에서 정당 민주주의, 후보의 선출 과정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냐면 이 후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선거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선택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후보 검증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는 정치 신입생이에요. 한 번도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다 된 것이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해경금 김씨 수사는 왜 검찰이 그래서 불기소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그 뭐 경찰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게 시간을 끕니까? 해경금 김씨 사건 그거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사실 이 사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뭐 자, 공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광준만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MBC가 선택적 공익을 했는데 그게 방송민주화냐 선택적 공익. 그러니까 공익이 좋다 이거야. 공익이 좋은데 그러면은 공익 가치가 매우 높은 대장동 사태 그만큼 열심히 취재했느냐 보도했느냐. 그리고 이른바 그 뭡니까 저 다른 어떤 사태 조국 사태에서도 그치 한쪽의 공익만 봤지 공정해 보았느냐. 예. 그 MBC가 아니어도 녹취록 방송은 어차피 다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굳이 공영 방송이 지상파를 독점하는 방송이 두 개로 쪼개진 공론장의 한복판에 사실상 어느 한쪽을 드는 편드는 역할을 띄워드려야 했단 말이냐. 이것이 6년 전 MBC 기자들이 그토록 울부짖었던 방송 민주화이자 공영 방송의 존재 이유인지 되물었습니다. 아니 최 의원님 그 칼럼을 그렇게 이제 다 인용하는 건 참 좋은데요. 예. 선택적 칼럼인 거예요, 그것도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아이고, 보도에 대해서 그래 뭐 그렇게 또 하시면.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글도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용하지 않고 지금 강준만 교수의 두 개로 그 칼럼 쪼개진 하나만 공문장에 이 공영 방송 최 의원님 제 이렇게 말씀 띄워드려야 되겠습니까? 듣고 자발적 수족처럼. 예? 선택적으로 그렇게 해서 인용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해경공 강준만 김씨 교수가 수사는 왜 안 합니까? 그동안의 어떤 진보적 가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그 가치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이 칼럼 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다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나요 지금? 아니, 그러면 그래서 공익이라는 건 굉장히 균형. 그것이 말하자면 지난번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토론했던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아닙니까? 보면 김건희 씨 제가 웬만하면 참 김건희 씨 관련된 얘기를 안 하려고 참 자제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 관련된 그 녹취 파일에 뭐가 나오니까 선택적 기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건 원래 해당된 사항이 아닌데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선택적 기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 김건희 씨가 오히려 검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행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행이 됩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제 선택적 기소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여기서 선택적 공익을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주제를 있습니까? 선택하겠습니다. 네. 자, 선택적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이야 말로 가지고 말의 요리사야 보니까. 아니 그거 아닙니까 지금 정리. 선택적 공익 중요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네. 건진법사 나온 거는 조금 또 뼈 아프네요. 뼈 아파. 글쎄 그건 뭐 아니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내보면 민주당에 이제 이런 거예요. 갑자기 사슴을 말이라 그래 놓고 네.
사슴을 말로 만들기 위해서 마구 말을 또 만들어냅니다. 아니, 그게 지록이 뭡니까? 그리고 아니, 건진법사가 아니 사슴입니까? 말입니까? 민주당도 네. 과거 선거할 때 보면 우리 선거를 하면은 많은 계층, 수많은 계층 다 만납니다. 네. 무속인도 만나게 되고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근데 이런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며칠 전에 어디선가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 보니까 말이야 무당이 샤만이라죠. 샤만이 전쟁을 결정하던 어느 무슨 영화가 생각나는데 영화를 그런 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난 궁예 영화를 보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현대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결정합니까? 현대 대통령은 미국의 웨스팅호드 유행을 받고 그렇다지만 국가안보부 장관과 첩보위성으로 포착한 각종 정군을 가지고서 그 참모들 간에 아주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걸 갑자기 거기다 샤만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만들어내시는데 아이고 가당차면 그리고 이마 빌딩 때부터 우리 캠프를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지 그렇습니까? 아니, 이제 이분이. 이번에 그 법사 나온 걸 보니까요. 이제 권영세 위원장인가요? 그 네트워크 팀을 없애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제 말씀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네트워크 그 팀을 없앴다라는 것은 그 법사가 활동을 한 거죠. 건진 법사가 활동을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실제 그 활동을 한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이재명 후보와 같이 캠프하면서 모셨을 때 이재명 후보를 제가 어깨를 만지다든가 허리를 만지다든가 만진 적이 없어요. 만질 수도 없는 거고. 왜 저는 그러냐면 허리 만져봤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수행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네. 후보에게 이렇게 누구를 소개할 때 어깨를 만지면서 소개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드문 일이에요. 굉장히 예를 들면 친한 사이겠죠.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머리를 이렇게 숙인다든가 손을 눌러가지고 후보의 부인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 그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건진법사가 한 건 아니고 그런 어떤 모습의 행태가 나왔을 때 후보나 후보 부인의 몸을 만들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드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추측을 하게 되냐면 이 법사가 그 윤석열 후보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거나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암암리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뭐냐면 인간의 행동의 비헤이비어 행태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상징적 의미로 전달되는데 몸을 만지거나 이렇게 가까이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때 친숙도가 높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시장 나가면은 우리 참 열렬 지지자들 우리 시장의 상인들이고 할머니들이고 껴안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산에 왔더니 윤석열 후보를 껴안고 하고 캠프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이른바 뭐 자기도 고문 주지도 않은 자기가 고문했다는데 그분이 성품이고 그분이 치밀하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거 갖고 무슨 궁예 관심법 하듯이 해석하면 안 되죠. 하태경 의원이 민주당에도 무속인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그 역술인이 있다 이렇게 또 반격하고 나왔던데요. 하태경 의원은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같이 해봤는데 무속인도 중요한 직업인데 그걸 본질을 흐리는 그런 선거 때 찾아오시고 하면 또 이야기하고 그런 거죠. 지금 그 건진법사 관련된 얘기가 있다면 고문을 누가 임명했는지 그 부분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절차적 과정이 그렇게 돼 있는지 그 설명부터 하고 네트워크 팀을 없앴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한 게 아니라 지금 하도 어떻게 지금 관심법으로 이렇게 궁예 관심법 이야기를 하니까 하니까 그냥 그 과근을 차단한 거죠. 무속인들한테도 대선은 대목입니다. 그럼요. 네. 아니 그거는 우리 제가 볼 때 지역 이런 선거를 걸 해도 누가 찾아오시면은 그거 그냥 강행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양지와 음지가 있지 않습니까? 무속은 음지 세계에서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지금 대선판 한복판에 나와서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이고 사람 임명하고 인재 이렇게 추천해주고 그런 일을 하면 선거를 하다 보면은 최가박다 여러 계층 만납니다. 네. 끝나고 우리가 끝났습니까? 하겠습니다. 이야기도 못했는데. 박성준, 최영두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시에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